안녕하세요. 다원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가공거래와 순환거래에 따른 매출 부풀리기 문제를 다룹니다. 제조와 도소매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 거래 형태는 세무당국의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공거래와 순환거래의 위험성, 그리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짚어봅니다. 또한 실제 적발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까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가공거래와 순환거래의 개요와 목적을 살펴봅니다. 가공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행해서 매출을 과대 계상하는 행위입니다. 순환거래는 계열사나 협력사 간 동일 금액의 매출과 매입을 반복 계상해 외형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래는 단기적으로 매출 규모를 크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신용도가 높아지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외부 투자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법적 세무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또 자금 유출이나 비자금 조성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세청은 어떤 지표를 보고 이상 거래를 포착할까요? 첫째, 매출이 급증했는데 현금 유입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내부 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때입니다. 보통 80% 이상이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셋째,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고철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고위험 업종에서 실체가 없는 업체와 거래한 흔적이 발견될 때입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은 정밀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전산 분석과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빠르게 포착합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간 매출 수치가 다르거나 업종 평균과 괴리가 크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처럼 전산과 AI 분석이 강화되면서 가공거래나 순환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적발됩니다. 이제 실제 자료상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는 명의대여형입니다. 사업장 주소에는 임대용 건물만 있고 실제 영업은 전혀 없는데 명의만 빌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사례 두 번째는 무자력자를 내세운 폭탄업체입니다. 고철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나 야적장이 전혀 없는데 무자력자를 대표자로 세우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는 실체 없는 거래로 보고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라고 판정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계좌관리형입니다. 명의상 대표자는 단순 경리나 종사자일 뿐이고 실제 계좌는 배우 인물이 관리합니다.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명의 활용형입니다. 배우자나 친척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명의자의 통장을 개설한 뒤 실제 관리는 배우자가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족 전체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무조사 사전 대응 전략을 보겠습니다. 첫째, 거래처 등록 시 실제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현장 방문과 사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물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납품서, 운송장, 개근대 영수증 같은 실물 이동 증거를 꼭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위험 거래는 미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는 수정 신고를 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처와의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초기 단계에서는 세금 계산서와 실거래 증빙을 묶어서 제시해야 합니다. 공급받은 물품의 재고나 사용 내역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 설명도 중요합니다. 급여, 매입대금 지급 내역 같은 정상 자금 흐름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즉시 수정 신고한 기록을 제시하면 방어 논리가 강화됩니다. 가공거래와 순환거래가 적발되면 어떤 리스크가 따를까요? 첫째, 세무조사로 인한 세액 추징과 가산세 부과입니다. 둘째,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거래처 이탈이나 금융기관 대출 제한이 뒤따릅니다. 셋째, 형사처벌 위험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진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기관 사기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푹 풀린 매출을 근거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사기로 수사가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까지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 명의를 활용했다면 친인척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가공거래와 순환거래는 단순한 세무 이슈를 넘어서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형사 고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의 실질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거래처 검증과 증빙 자료 확보를 철저히 하고 문제가 될 거래는 미리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입니다.